저는 52년 차 탤런트 오미연입니다. 자, 지금 저는 8년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또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야매주부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만든 제품들 중에 알피네라고 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의견, 느낌 이런 것들 써주시면은 5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생긴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결혼식 때 이 결혼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대. 1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서 이 결혼이 맞을까? 얼마나 염려됐을까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음악 듣는 성향이 나랑 비슷하네. 또 어떤 예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할 때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실 별거 아닌 밥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국을 싫어하는데 우리 남편은 국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꼭 국을 끓여야 되는 나의 삶 속에서의 불편함. 우리 남편은 한식을 좋아하는데 나는 양식을 좋아한다.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살면서 사실 작은 문제 같지만 이게 막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뭔 다른 나쁜 일이 있을 적에 이걸로 인해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취미나 이런 거가 잘 맞는다고 이것이 정말 나랑 적합한 배우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신발을 사러 가잖아. 신발을 딱 신었는데 내 발에 쫙 맞는 신발 찾기가 쉬웠어? 나는 쉽지 않더라고. 왜냐면 발이 이미 약간 내가 무지외반 쪽으로 이미 무너진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발을 신어도 내가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는 약간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을 계속 신다 보면은 내 발에 맞춰져서 적당히 늘어지고 어떤 부분은 더 좁혀지고 늘어지고 이러면서 이 신발이 편안해져서 어떤 신발을 되게 오래 신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가 또 새 신발을 계속 사는데 이게 끝없는 작업이에요. 근데 배우자를 내가 딱 만났는데 약간 뭔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살면서 맞춰 나가면은 이 사람이 나랑 편할 수 있는가를 찾기 위한 작업으로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 별 조건을 안 보고 결혼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의 조건,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 외모는 어떤지, 또 성향은 어떤 사람인지, 미래도 좀 봐야 되죠. 미래에도 이 남자가 더 발전할, 경제적으로 발전할 조건이 있는지, 또 나랑 살아가는데 더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조건마저도 다 갖추지는 못해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살면서 아주 작은 문제들이 생겨났을 적에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나랑 잘 맞아. 이거는 앞으로도 잘 맞을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결혼 생활에서. 근데 딱 안 맞는 문제가 생겼을 적에 우리 남편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나랑 잘 맞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맞을 때 서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내 감정은 어떤 사람인지, 기복이 심한 사람인지, 그럴 때 나를 어떻게 다독여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거거든. 그래서 나랑 영원히 같이 산다, 거울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자동차를 보통 사면 5년에서 길게 타면 10년, 어떤 사람은 20년도 타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잖아요. 그럼 한 5년 타는 자동차도 살 적에 색깔이 너무 좋아, 모양이 너무 좋네, 그래서 자동차를 털컥 사면은 세부적인 게 나한테 안 맞는 게 있어요. 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이게 서울 한번 나갔다 왔는데 그냥 기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왜 경제적으로 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어느 거는 내가 몰라서 못 쓰는 게 많아. 매뉴얼을 보면은 나중에 팔고 나서도 어머, 이 차에 이런 매뉴얼이 있었구나, 내가 새 차를 괜히 샀네, 먼저 거에도 있는데 이거 여기 새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동차 하나 사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매뉴얼을 봐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우리가 만났을 적에는 매뉴얼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떤 매뉴얼을 봐야 되느냐,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나랑 의견이 맞느냐, 이 배우자가 나랑 취미가 맞느냐, 뭐 어떤 의견에 있어서 합의점을 빨리 찾을 수 있느냐, 서로 불협화음이 났을 적에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한테 막 모욕적인 말을 뭐 상스러운 태도를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의견이 맞았을 때보다는 안 맞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향을 보는 거죠. 내 성향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나한테 더 이상 무엇을 해나가기 힘든 조건으로 만들어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안 맞을 때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인가 알아봐야 돼요. 누구한테 알아봐야 돼요? 가장 측근한테. 나한테는 너무 잘할 수 있어. 지금 연애 중이니까 좋은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나한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본다든가 가족을 만나본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식구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아우, 우리 오빠야, 우리 오빠는 고집이 말도 못하겠어요. 지는 게 없어. 그리고 이제 말투도 고쳐야 돼, 세연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어, 막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 사람의 약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도 많지만 사실 힘든 일도 많이 겪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 아니 둘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하는 상대의 태도 때문에 내가 의욕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견이 잘 맞는 것보다 안 맞을 때 하는 태도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태도를 또 봐야 됩니다. 교묘한 술수를 쓰는 사람인가? 이거 무서워요, 사실. 성실하고 충실하고 노력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이 잔머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잔머리를 굴리면은 성실함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조금, 저는 제 취향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잔머리가 많이 도니까 하나를 끝까지 못하고 계속 요거 하다 요거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보다는 늦지만 성실하게 하나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집요한 사람도 무서워. 내가 어디를 갔는지 매번 체크하고 언제 들어와, 어디에 있어, 누구랑 있어를 체크하는 그런 집요한 사람도, 그걸 질투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좋은 질투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지만, 이런 쓸데없는 질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자유, 이게 두 사람이 함께 살 적에는 굉장한 자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무슨 인형이래, 이렇게 실에 꼬여 있는 그 놀리는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인형처럼 배우자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도 했어. 집에 내 집에 들어오면은 내 남편이고, 밖에 나가면은 그냥 밖에서 일하는 남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랑 함께 있을 때에 하는 행동들이 사실 나를 즐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남편의 한 가지의 말, 한 가지 행동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 게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남자도 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남자도 또 되게 약하대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 한마디, 여자 하나의 행동 때문에 밖에 나가서 계속 일하면서 오늘 와이프다 왜 그랬지, 이따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표현을 그렇게 쓸게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에 의해서 그날의 모든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족을 대하는 방법, 자기 부모를 대하는 방법, 자기 동생 대하는 방법을 보면서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와이프한테도 잘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든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야기 소재가 늘 막 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지, 상대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만 하는 사람인지,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부지런한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너무 게으르면은 함께 살기 힘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와이프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아이가 지금 피곤하고 공부에 지쳐 있는지, 이런 거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자, 결혼을 앞두신 분이라면은 또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에게 오늘 답이 됐으면 좋겠네요.